이노구 TV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4월 둘째 주 KBL 룸앤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LG와 SK의 4강 프리뷰 특집 그리고 예상 성적, 키플레이어, 미친 선수 이렇게 저희 해봤고 LG 지금 레지 페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분석을 좀 해봐야 되고 지금 KT와 가스공사는 지금 감독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 시점까지 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고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김정원님이 안녕하세요 기자님. 그날 LG 반대 개꿀 외쳤던 팬입니다. 처음에는 죄송해요. 실제로 뵐 수 있어 좋았습니다. LG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하셨습니다. 창원의 민심이 저렇구나.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야겠구나. 네네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어떤 그 여자 팬 한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뭐라고 그랬으면 LG 너무 칭찬 많이 해주지 마세요. 이랬는데 야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를 좋아하니까. 그래요? 저희를 정말 미워한다면 말도 걸지 않아요. 이렇게 째려 보시겠죠. 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데 네. 우리 아무리 못 맞춘다고 그래도 진짜 그렇죠. 예. 화나면 진짜 LG 3대 0 LG 승리 해버립니다. 예, 레지페리 MVP.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LG 팬분들이 이렇게 네. 댓글 달아주셨고 빼빼로님이 결국 LG는 올 것이 왔습니다. 플레이오프 알바 잘 데려와서 16, 17 SK처럼 그때 SK가 메이스를 데려와서 그렇죠. 이제 반전을 일으켰는데 뭐 설린조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피오 알바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제가 또 레지페리 얘기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바이바이 스프님이 이대현 선수 시장 가치가 크게 오른 분위기를 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네. 10개 구단 분들한테 저희가 태핑을 합니다. 그렇죠. 했을 예. 때 이런 선수가 이 선수는 탐나는데. 근데 그런 언급이 되는 선수들의 어떤 이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대현이 많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어떤 건실한 플레이, 빅맨으로서 굉장히 건실한 플레이를 하고 어떤 슈팅 레인지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빅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또 단점으로는 잔부상이 굉장히 많아요. 부상 결장도 잦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우리 팀이 오면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대현 선수가 그러니까 포워드들이 지금 뭐 최준용, 뭐 양홍석, 그 뭐 정효근, 문성근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이대현 선수가 의외 약간 복병 같은. 약간 그 포지션에서 이런 분위기인데 요건 또 이제 한번 FA 시장 열리면 또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대현 선수가 최준영 선수보다 뭐 가치가 높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최준영은 아마 SK에서 잡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문성곤 인기 많죠. 그렇죠. 양홍석 아마 KT에서 잡을 확률이 일단은 높고 근데 또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효군도 예를 들어서 뭐 가스공사에서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양홍석이나 문성곤을 놓쳤는데 거기서 포워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랬을 때는 정효군이 또 대상이 돼서 인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대현이 잔잔한 어떤 그 연못에 돌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이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 저희가 FA 특집 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세하게 저희가 그때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미오 다로님이 SK KG 더비 생각나 몇 개에서 적어보면 남태령 더비. 네. 남태령 더비 좋아요. 네, 그리고 버스 더비. 네네. 네, 11-3번이 왕복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서브웨이 더비가 그 이제 뉴욕 매치와 뉴욕 그 양키스 얘기인데 그걸 이제 패러디했다. 그리고 인기 더비, 인삼 기사단 더비. 요거 오는데 인기 더비. 야 인기 더비 맞네요. 예, 인기 더비. 예. SK와 사실 KGC는 최근에 가장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구단. 그렇죠. SK는 뭐 잠실 학생은 거의 꽉꽉 차고 항상. 그리고 KGC 같은 경우에 양희정 선수 은퇴식 때 저는 한 5천 명 정도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팀이 만나면 항상 명승부를 펼치고 전희철, 김상식 감독의 어떤 코칭 스태프 능력이라든가 또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인기 더비 좋은데. 인기 더비 네. 한번 또 다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기 더비 좋습니다. 역시 이런 그 장면은
예. 역시 우리 그 네. 저희 뭐 구독자님들이 네.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해주십니다. 예. 우린 날로 먹는 예. 거죠. 그렇죠. 저희는 자매품들 덕분에 삽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LG SK 시리즈 4강 프리뷰 하기 전에 네. 일단 팀들의 어떤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SK 이제 4강 시리즈 앞두고 있는데 현재 또 이슈는 이제 오재현과 최준영의 어떤 컨디션입니다. 오재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KCL 시리즈 도중에 이제 골반 쪽을 다쳤고 최준영은 뛰질 않았습니다. 과연 이 4강 플레이오프 때는 이 두 선수 다 컨디션이 어떨까? 이거 좀 체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철 감독의 얘기로는 오재현 선수는 이제 무리 없이 출전이 가능하다. 6강 2차전에 골반 통증이 있었는데 근육이 살짝 뒤틀리긴 했다.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자기하고 부딪혀가지고 네. 골반이 뒤틀린 것 같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오재현 선수가 넘어지면서 전희철 감독님과 부딪히면서 전희철 감독님 무릎 쪽을 좀 이제 막 네. 아파하셨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통증이 있긴 한데 뭐 출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재현 선수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준영 선수의 4강 출전 가능성 저희가 수치로 한 80% 얘기했는데 이건 임의적으로 제가 잡은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발 뒤꿈치 쪽에 골멍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 뭐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부상인데 그 골멍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힘을 받는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6강 때도 이제 뛸 수는 있었지만 만약에 뛰게 되면 더 심해지면 4강 혹은 챔프전에서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정말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더 있는 거 아니냐. 더 있는 거 아니냐. 최준영이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4강 때는 사실 LG는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최준영 선수도 지금 이제 통증 부위가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와야 최준영 선수가 나와야 LG전에서는 승률이 많이 올라간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가 지금 100% 전력으로 이제 시리즈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LG는 반면에 지금 마레이 변수가 있거든요. 제가 LG 때도 또 얘기를 따로 하겠지만은 지금 페리가 왔는데 SK 입장에서는 이 페리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러니까 알고 막는 것과 모르고 막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페리에 대한 분석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레지 페리는 이따가 또 이동환 기자가 우리 설명기를 출동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마레이 선수하고 조금 결은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빅맨인데 스트레치형 빅맨. 그러니까 마레이가 안쪽에서의 어떤 공격을 최대화하고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면 이 페리 선수는 공격에 강점이 있고 수비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마레이처럼 아주 특급은 아니다. 네, 그렇죠. 대신에 공격 루트가 좀 다양하고 1대1 포스트업보다 페이스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선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시현 감독은 LG를 준비할 때 가장 큰 이제 힘든 점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퍼스트 유닛, 세컨드 유닛인데 세컨드 유닛에 김준일, 단테 커닝이 나오면 이건 완전 공격 루트가 달라지니까. 근데 지금 LG 같은 경우에 페리는 마레이 쪽보다는 커닝햄 쪽에 가깝기 때문에 수비를 좀 더 집중해서 강화를 시킬 수 있을 거다. 일원화시켜서. 그러면서 이 부분은 좀 이득인 것 같고 근데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가닥을 좀 잡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페리가 수비를 할 때 수비가 어떤 부분이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파악이 좀 안 되는데 SK는 기본적으로 태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선영 원희 2대2를 했다가 원희에게 이제 아이솔레이션 그 찬스 줬다가 그다음에 김선영이 그냥 돌파를 했다가 김선영하고 최준영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 썼다가 그러면서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갖다 노리는 그렇죠. 그런 공격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은 페리가 지금 수비력이 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1차전 하면서 네.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이번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1차전 때 SK가 이 페리 약점을 찾는 어떤 공격 방식을 좀 몇 번 써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좀 다른 시리즈는 캐롯 현대모비스 시리즈 1차전에 캐롯의 움직임도 좀 그런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네네. 네, 현대모비스가 어떤 수비를 할지 다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2차전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는데 물론 SK는 전력상 1차전부터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는 팀입니다만 네. 1차전 특히 1쿼터 때는 이런 페리의 수비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LG에서 이제 페리에게 좀 이제 전달한 어떤 수비 위치나
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어떤 그 타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는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페리를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LG의 이제 페리 같은 경우는 이 선수 이제 신장 2m 4cm에 113kg이고 윙스팬이 7피트, 그러니까 한 213cm 정도 됩니다. 2000년생 어려요. 지금 구구즈금 뭐 현대모비 선수들보다 다 어려요. 그렇죠. 이정현 선수보다 어립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고, 그러니까 2020년 NBA 드래프트 나왔다가 지명 안 되고 그 이후에 G리그 많이 뛰었는데 이번 시즌에 G리그에서 24경기에서 20점, 7점에 6.8 리바운드, 야투율 49%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LG 팬분들이 처음에 이 선수가 온다고 확정이 됐을 때 되게 이제 좀 분위기가 다들 LG가 역시 이런 투자는 확실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용병은 데려오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확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 장점은 1대1 탁월합니다. 그렇죠. 예, 대학 때부터 보면은 대학 때 영상을 봐도 포스트업 이후에 오른손 훅슛 이건 굉장히 좋아요. 시그니처 무브 같은 느낌이 있고, 여기에 득점 본능이 강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슈팅 레인지를 통한 어떤 점퍼도 되고, 그리고 G리그에서 플레이를 보니까 좀 NBA 스타일에 맞게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포스트업 약간 살짝 줄이고 드리블 돌파로 막 찢어놓는 플레이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선수의 공격력은 지금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 선수가 그리고 좋은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좀 더 세밀한 특징을 찾으면 자기 몸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트업도 포스트업인데, 페이스업 같은 경우에 이제 픽앤팝을 살짝 해서 거기서 공을 잡아서 1대2 페이스업을 할 때 거기서 밀고 들어가는데, 그 밀고 들어가는 게 자기만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을 살짝 붙이면서 범핑을 한 이후에 스페이싱을 넓혀서 거기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밸런스가 좋아요. 그래서 골 결정력 이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가 그런 이제 페이스업 수비를 할 때 이 선수가 범핑을 한 상태에서 뭔가를 막는다. 원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능력이 탁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블록 슛 능력, 그러니까 세로 수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범위가 넓은 수비는 약할 수 있거든요. 맞죠. 네. 원희가 근데 만약에 그걸 이제 막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생기면서 그 순발력적인 어떤 측면이나 체력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레지 페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과연 SK가 이런 원희와의 1대1을 했을 때 레지 페리가 우위를 만약에 보인다, 이렇게 되면 SK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언급했습니다만 수비입니다. 수비에서 민첩성과 스피드가 떨어져서 대학 시절부터 해치 수비는 약해요. 해치를 갖다가 사실 해치의 핵심은 압박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거고, 이후에 돌아오는 스피드, 그리고 그때 어떤 팀의 로테이션이라든지 움직임인데 여기서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G리그에서 플레이를 봐도 그렇게 막 그 부분에서 강점이 있진 않고, 그러니까 스피드가 떨어지는 외국 선수가 이제 가지게 된 2대2 수비 딜레마는 뭐냐면 해치가 안 되면은 쳐져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현에게 당했던 프림이나 녹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고, 또 여기 파울 관리도 좀 안 되는 편이, 대학 때도 문제였는데 NBA 갈 때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에 이게 딱 거론이 됐었는데, 맞아요. 지금 G리그에서도 평균 파울이 3.3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명확한 약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페리가 KBL 어떤 콜 성향에 뭐 적응 못한다든지, 어떤 이제 페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전혀 모르는 선수들만 있는 리그에 와서 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 낯선데, 그런 상황에서 파울 관리 안 되고 원희도 잘 몰라서 뭐 파울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LG가 그냥 확 이제 분위기가 또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랬을 경우 이제 커닝햄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LG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컨 유닛을 가동을 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있지만, 그 4강 플레이오프,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 이제 코어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밀리는 게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페리의 그 수비 약점, 그리고 파울 관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치 수비의 약점이 있다라면 분명히 SK가 거기에서 뭔가를 놀릴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SK가 그런 메인 볼 핸들러 김선영, 최준영이 있을 때 상대 해치에서 백을 했을 때 그 틈을 놓아서 그러면 3점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최준영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지금 우리는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실전 경험 부족하기 때문에 김선영도 그 부분에서 3점을 승부처에서는 정말 좋지만
평상 40분 내내 이 성공률을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SK가 그럼 과연 이 부분을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3점에 대한 비중을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SK 공격 루트 중에 어떤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KCC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가 1차전 완패라고 자, 2차전, 3차전에서 15점 차 이상 리드를 잡다가 두 경기 다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2차전은 이제 연장전 끝에 졌고요. 3차전도 역전패를 당했는데 뭔가 이제 그래도 KCC가 가진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또 한계도 좀 보인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네. KCC가 역시 저는 이제 한 칼이 있다. 그러니까 전창진 감독이 비시즌 때 이제 얼리 오펜스를 강조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급조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100% 코트에서는 발휘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 기본적인 활동력 자체의 어떤 한계점들이 분명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감독의 책임, 뭐 선수의 책임, 뭐 이런 부분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호응이 4쿼터 이제 슈팅 셀렉션이 굉장히 좀 부족했죠.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 또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응이 컨디션이 만약에 100%였다, 부상률이 없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었고 공수에서 이승현은 이승현대로 나름 제 역할을 했고 정창현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김주환 나쁘지 않았고요.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KCC가 SK를 압도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잘 되는 부분을 잘 잡아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압도를 했는데 결국 힘 차이에서 그냥 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15점 차 패배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비판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주력 선수들에 대한 어떤 체력 관리를 위해서 로테이션을 갖다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절체절명상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전에서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5점 패배가 사실은 SK가 기본적으로 체중이 없는 상태에서 힘을 아꼈다가 후반에 이제 힘을 쏟는 이제 그런 플랜과 함께 겹쳐지면서 패했는데 KCC는 역시 한 칼은 있다. 근데 좀 뭐랄까 좀 아쉽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확실한 메인 볼핸들러의 약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막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허웅이 정상 컨디션이 아닌 점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2대 게임을 할 때 뭔가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어떤 핸들러 옵션이 가드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그렇게 없다는 게 좀 안쓰럽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호응이 예를 들어서 호응이 좋았죠. 그러니까 3쿼터까지 좋았는데 4쿼터 보면 슈팅 셀렉션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네. 또 한편에서는 보면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 왜냐하면 호응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없어요. 김지한도 있고 뭐 정창용도 있긴 하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된 그런 상태였고 김지한이 이제 뭐 2차전이나 3차전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 이제 코어 상황 승부처에서는 허웅인데 근데 허웅의 어떤 슈팅 어떤 그 메커니즘이나 줄기를 보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슛을 많이 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그랬고 그래서 저는 라거나가 지금 부진했던 게 너무 뼈 아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차전에 뭐 28점을 넣고 그때 더블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득점들이 다 죽은 득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선수의 수비 약점이 이렇게 있는데 수비 약점을 어떻게 공략을 할까라고 봤을 때 SK는 굉장히 편해 보였어요. 원희가 기본적으로 1대1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라거나 기본적으로 해치 백이 안 되기 때문에 김선영이 2대2 돌파한 이후에 거기에서 마음껏 요리하는 그것도 이제 승부처에서 요리하는 이승현이 거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보지만 사실 라거나가 받쳐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공격적으로 도움도 안 돼요 이 선수가. 예. 특히 이제 3차전 뭐 승부처, 2차전 3차전 승부처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 라그나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약간 좀 현대모비스 아바렌토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이제 1옵션을 쓰기는 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정규리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라거나의 이 떨어지는 활동량을 KCC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2대1 수비를 할 때 라거나의 떨어지는 활동량 다른 선수들이 헬프를 깊게 오고 로테이션을 많이 가는 쪽으로 커버를 계속 해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수비를 했을 때는 확실한 이점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적어도 라거나는 쳐져 있기 때문에 네. 페인트 점 보호와 리바운드 사는 확실하게 돼야 돼요. 예. 예, 그래야 그런 KC 다른 국내 선수들이 그렇게 에너지 레벨 끌어올려서 로테이션을 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라거나의 문제는 물론 상대가 자밀원이긴 했습니다만 페인트 전 보호도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라거나가 사실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선수들이 조직력까지 맞춰서 해주는데도 강점이 수비에서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이번 시리즈만 네.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에 치즈가 하나 딱 들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안 진짜. 어울리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공격에서는 자기 이제 득점을 해요. 근데 득점도 보면 이제 오픈 찬스 났을 때 어떤 그 뭐 3점이라든가 미드 점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슛을 넣어요. 근데 그 슛이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면 굉장히 흐름에 역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뭐랄까 좋지 않은 슈팅 셀렉션인 건 맞거든요. 근데 라그나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공격에서. 근데 맞아요. 공격에서는 그나마 적극적이야. 근데 수비에서 보면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리바운드를 못 잡아요. 기본적으로. 그 수비 리바운드의 어떤 활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 라그나 선수도 이번 시리즈에 계력이 됐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는 뭐지 다음 시즌 플랜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지만 이 외국 선수 플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고민해야겠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번 시리즈 보면서 디온 탐슨을 좀 더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 3차전에 디온 탐슨을 승부처에서 많이 썼었죠. 네, 근데 그렇죠. 뭐 탐슨이 이제 수비력이 좋긴 하지만 역시 이제 공격에서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라거나가 굉장히 좀 뼈 아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KCC 고이스 내부나 아니면 이제 뭐 전찬진 감독이나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선수가 확실한 애가 하나 들어야겠다. 이거를 플랜을 잡으면서 아마 비시즌 데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KCC는 이제 송교창 선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승현, 송교창, 홍 이렇게 황금 라인이 가동이 되고 여기 외국인 선수 한 명에 메인 볼 핸들러가 문제인데 이 볼 핸들러를 아마 FA 시장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KCC가 다음 시즌에 상당히 무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많으니까 KCC 팬 여러분들께서는 실망하지 말고 이번 비시즌 행보 좀 지켜보시면서 다음 시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강 리뷰를 하기 전에 프리뷰를 하기 전에 KT하고 가스공사 얘기 짚어가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KT는 저희가 뭐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린다면 이 감독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현재 상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카오스예요.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실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거였죠.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이제 학연 빠레 어떤 감독. 그 다음에 유작 출승 같은 이제 명장 데리고 오는 거.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좀 신예 중에 굉장히 좋은 감독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부 승진. 손흥진 수석 코치겠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한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지금 그럼 가닥을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취재를 해봐도 가닥이 안 잡혀요 이거는. 심지어 이제 손흥철 감독이 연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지금 상태에서 성철 감독 잔류 가능하다. 잔류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정규리그 중간에 이제 뭐 유작 출승 뭐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막 수많은 그 감독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병철, 문경은, 이규섭, 강울준, 임날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임날식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단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근거는 루머입니다. 이거는 네. 루머고 그 지금 KT는 지금 농구단의 어떤 보통 보면 이제 10개 구단 우리가 사령탑 그를 할 때 현장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한 6에서 7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면 정말 괜찮은 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고위수 내부가 현장의 그 부분을 존중을 해줘서 같이 협의한 상태에서 적당한 감독을 내세우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한 6에서 7 정도 되고 여전히 한 2, 3 정도는 위에서 꽂는 그런 상태인데 KT는 그 과도기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현장에게 뭔가를 이제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위에서 변수가 이렇게 딱딱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아요. 그래서 KT가 지금 차기 상태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KT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고려대 어떤 출신의 어떤 지도자를 좀 선호를 했는데 최근에 연세대 쪽으로 오히려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요. 네, 그것도 루머예요. 네, 근데, 루머. 근데 이것도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 팀 관계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루머가 돌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후보군들이 딱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고대 출신에서 연대 출신으로 가고 뭐 연대 출신에서 고대 출신으로 가고 이런 경향이 있고 이제 거기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KT는 굉장히 좀 특정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다음 주 되면 가닥이 약간 잡히긴 할 텐데 그때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또 신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현 시점 굉장히 이게 궁금한 이슈이긴 하고 근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현장에서도 전혀 정해진 게 없고 분위기가 뭔가 추려지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른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정리가 되겠죠. 근데 KT는 진짜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뭐랄까 이상한 감독까지는 아니고 좀 뭐 현역이 좀 떨어진 감독이라 이런 감독들이 막 들어온다. 그래서 팀을 약간 망친다 이러면 이 팀은 타격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리툴링을 해서 4강에 6강에 올리고 4강 올리고 이제 챔프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팀인데 호은 선수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런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봤을 때는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진짜 KT는 정말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게 후폭풍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들이 좀 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농구는 선수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FA 협상에서 원소속 구단 협상에서 선수들의 자율권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 감독 선임에 대한 어떤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어떤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자신이 FA가 됐을 때 잔류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는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려요. 그렇죠. FA가 돈도 중요하지만 그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자기를 어떻게 최대화시켜서 자신의 위력을 최대화시켜서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KT도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가스공사도 지금 유동 감독 경질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 언급됐다시피 심지어 아예 신선우 총감독 그리고 이민영 단장까지 아예 다 같이 물러난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회식이 아예 배제됐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구단 코칭 스태프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가스공사 공식 입장은 이건 루머 중에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네, 다른 부분들이 많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납회식도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유동 감독이 잔류 가능성 어느 정도냐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 반반인 느낌이에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일단 가스공사 모기업이 이번 올해 초부터 그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 굉장히 많이 휘말려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저는 얘기하기가 막 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면 이 사령탑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공사 이제 최이봉 사장 계셨을 때 이제 유동 감독을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신선우 단장을 선임을 했고 이민영 단장 신선우 총감독 이민영 단장 데리고 다 친분 있는 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이제 가스공사 사장이 바뀌었어요. 정치 색깔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1년 남아 있어요. 유동 감독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윗선에서는 압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런트하고 지금 그럼 스텝하고는 완전히 지금 좀 약간 앙숙인 떨어지는 그런 상태.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프런트도 잘하는 건 없지만 유동 감독이나 신선우 총감독, 이명 단장 잘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보면 왜냐하면 끼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무슨 월드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제가 볼 때는 프런트에서는 1년 남았지만 이 체제를 갈아엎고 싶어요. 근데 가스공사는 지금 기재부에 그 돈을 쓸 때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1년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자녀 연봉을 줘라. 근데 자녀 연봉을 가스공사가 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과 협상 이 지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부 보고 어떤 구단주 선에까지 어떤 이뤄지는 내부 보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진짜 본격적인 제대로 된 결단이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가스공사가 지난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런 좀 기형적인 어떤 구조들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문제의식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걸로 맞습니다. 알아요. 이건 기형적인 건 맞아요. 굉장히 기형적, 사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합리적으로 보면은 합리적인 어떤 잣대를 놓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운영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과감한 변화를 택할 수도 있다. 어떤 사장의 어떤 새로운 사장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말 좀 유심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가스공사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이다. 음. 그래서 이제 유동 감독이 나가느냐 마느냐, 1년 더 하느냐. 음. 일단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차기 상태가 어떻게 되고, 뭐 FA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FA가 굉장히 많은데 이대현이라든가 정용렬 많은데 이 부분까지 과연 가스공사가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렇죠. 이래서 팀이 어떻게 보면 저는 우승 후보로 놨거든요, 이 팀이. 저도 우승 후보로 놨죠. 유동 감독이 사실 전자랜드 있을 때도 뭐 나름 잘하던 감독님이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저는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강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4강 LG와 SK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정규 시즌 맞대결은 3승 3패 동률이었고요. 자, 그 6라운드에서 이 SK가 이겼는데 이때 이제 SK가 마지막에 추격을 당하면서 마진에서 LG가 이기는 상황이 됐고 LG가 네. 결국에는 2위로 이제 4강에 먼저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뭐 정규리그는 3승 3패였고 음. 굉장히 접전들이 많았었다. 음. 라는 생각이 들고 자 LG와 SK의 세 가지 이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LG 같은 경우 역시 저희가 언급드렸지만 마레이의 공백, 네. 레지 페리가 공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수비가 기대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게. 네. 또. 네, 말에 있을 때는 말에 있을 때 어떤 공략법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네. 또는 뭐 준비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살짝 갈아엎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코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LG의 어떤 준비라든가 SK 대응 음. 이 부분이 이번 시리즈의 굉장한 꿀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한 세컨 유닛 플레이오프에서 통할까.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가 그런 이원화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게 마레이와 어떤 커닝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컨 유닛이 강력하지 못하면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구탕이라든지 특히 김준일 네. 이런 자원들이 어떤 퍼스트 유닛을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이 시리즈의 향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떤 초보 감독이시죠. 하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이 조상현 감독님 과연 단기전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까? 이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지금 레지펠이라는 선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금 색깔을 좀 바꿔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면이 떨어져 나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메워야 돼요. 네, 그렇죠. 어떻게 메울까? 네, 벽을 다시 쌓고 도배도 새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해야 되거든요.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현 감독과 전시철 감독은 골치 아프겠지만 네. 우리는 꿀잼. 그렇죠. 저희는 구경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원래 남의 집 힘든 거 구경하기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서 네. 누가 잘하나. 그렇죠. 자, 그리고 SK는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이제 저희가 언급드렸죠. 최준용의 복귀 타이밍과 컨디션. 네. 그래서 이게 경기 뛸 수 있는 상태인 정도와 또 경기에 와서 본인이 가장 좋을 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또 별개거든요. 최준용이 나왔을 때 오히려 SK가 약간 불안해지고 최준용이 좀 불안한 플레이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준영은 지금 상태에서는 살짝 양날의 감 같은 살짝이에요.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오면 무조건 플러스는 되는데 수비에서. 근데 공격에서 지금 원희하고 김선영이 워낙 좋은 그렇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최준영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스페이싱이나 아니면 볼 핸들링의 어떤 비중이나 이걸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정규리그 때 잘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서 효율성을 극대시킬 것인가. 극대시키지 못하면 LG에게 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굉장히 초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원희가 LG 상대로 통하냐. 사실 그 정규 시즌에 이 마레이 원희 이 맞대결에서 그러니까 원희가 잘한 부분도 있었고 마레이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백중세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페리랑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저는 솔직히 페리에 대해서 원희와 드와네라네스가 좀 섞인 것 같아요. 플레이 스타일이 맞아요. 예, 섞인 것 같고 수비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좀 더 실속 있는 에르난데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원희도 G리그 폭격하다가 KBL 온 선수 아닙니까? 네네. 이 G리그 대장들끼리 과연 누가 이길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요거 진짜 궁금해. 그 원희가 살짝 앞설 것 같지만 또 이게 외국인 선수 또 대결에서는 또 의외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허일영 선수가 이번에는 또 구원자가 될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컨이 되었던 경쟁력만 놓고 봤을 때는 LG가 리그 최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SK가 나쁘진 않지만 LG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SK는 지금 수비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최원혁이라든가 뭐 오재현도 있고 또는 그 허일영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온 윌리엄스 있는데 수비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공격에서 뭔가를 꽂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허일영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LG는 거기에서 이제 세컨 유닛을 좀 압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허일영이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 SK 쪽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허일영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사실 수비적으로 허일영이 불안한 자원은 맞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 네. 전 KCC와의 시리즈 2차전에서 KCC가 벌린 게 사실 허일영 공략 때문에 보거든요. 그래서 전성희 감독이 뭐 타임아웃 중에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허일영과 원희가 활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쪽 라인을 공략하기 위해서 정창영 라거나 이대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많이 그렇죠. 쓰고 이게 계속 통하면서 점수를 벌렸다가 굉장히 효율적인 매치업 헌팅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SK가 조금씩 추격세를 가져올 때 이걸 또 했다가 그때는 또 안 통해요. SK가 또 정신을 차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허일영이 또 결국에는 그날 3점으로 약간의 결자해질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날 수비에서 이렇게 공략해? 내가 다 끝내버리겠어. 마진을 만들어낸 거죠. 3점으로. 네. 근데 자 LG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력이 좋은 팀이고 여기 3가드 라인업도 과감하겠습니다. 그럴 때 허일영의 이 느린 발을 과감한 2대2로 공략. 이관희가 뭐 예를 들어 허일영과 이관희가 매치업이 되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벌어졌을 때 이관희 2대2를 써버리는 이런 식 허일영의 느린 발. 원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SK가 팀 수비로 원희 약점을 가려주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잘 거려주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도.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공략을 할 수 있을까 LG가. 그래서 이게 또 공략이 안 된다면 또 여기서 SK가 또 우위를 가져가니까 허일영이 공수 양면에서 엑스팩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예. 이제 구탕도 거기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자원들이 있죠. 그걸 이제 정창영 같은 자원들이 있죠. LG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우리의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일단 갈렸습니다. 네. 예, 이덕 기자는 백중세 와중에 LG가 이길 것이다. 네. 예. 창원 팬들한테 욕 먹겠는데. LG 반대. 네. LG 반대. LG 반대 개꿀. 자, 과연 이번에는 반대가 될지 네. 아닐지. LG 3승 2패. 일단 치열한 시리즈를 예상을 하셨어요. 아 그렇죠. 저는 5차전까지 간다고 보고 음. 이제 패리 변수 때문에 사실 말에 있었으면 5차전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조건. 그 이동원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페리의 어떤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봤냐면 LG도 살짝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SK도 최준영 복귀, 그러니까 6강 시리즈에서 이렇게 보면 SK가 다 잡았죠. 근데 15점 차로 뒤진 게 과연 우연일까 두 차례나 봤을 때는 저기도 지금 보면 원희하고 결국은 김선영인데 여기에 최준영이 돌아온다. 근데 최준영이 지금 온전치 않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제 구조를 좀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변화를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이게 플러스 효과가 있지만 플러스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에 오재현이나 또는 그 뭐 최원혁이나 허일영 같은 자원들이 LG가 지금 수비 1위 팀입니다. 마레이가 없지만 기본적인 활동량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어들이 뭔가 수비를 찢어놓지 않으면 나머지 롤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저는 접전인데 결국은 체력적으로 앞선 LG가 SK가 지금 뭔가 6강에서 보면 살짝 불안해요. 그 코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고 김선영의 원희가 풀어주지 않으면 나머지가 잘 작동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준영이 여기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전 그런 확률은 조금 적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LG 3승 2패. 네, 좋습니다. 저는 마레의 공백이 그러니까 레지페리 개인 기량과 별개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냥 마레이가 그냥 전향하는 수비수도 아니고 LG 수비의 기둥이라고 봐요. 여기에 이제도 이관희 같은 자원들의 어떤 압박 능력과 스피드가 결합돼서 LG의 수비가 굉장히 강해진 거라고 보고 마레이가 빠졌을 때 그럼 페리가 마레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레이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냐. 저는 이건 아무래도 저희가 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수밖에 없다고 봐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럼 공격에서도 과연 LG가 혼란이 없을까를 봤을 때 저는 혼란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LG는 그 조상현 감독님이 시즌 내내 선수들에게 마레이가 있을 때는 마레이 포스트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볼을 가지고 상대의 로테이션 수비를 어택하는 거를 시즌 내내 다 좋았어요. LG는. 자 근데 페리가 와서 갑자기 커닝햄 스타일의 플레이를 한다? 그럼 그때 그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조로워질 수 있는 거죠. 전희철 감독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페리가 과연 갑자기 한국에 와서 우리가 그전에 있던 마레이라는 선수가 이런 스타일로 했는데 너가 그거에 맞춰달라 했을 때 과연 페리가 그걸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트랩 수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까? 제가 그 뭐 최근에 뭐 이현중 선수로 인해서 G리그 국내 중계가 많이 되는데 G리그 경기를 봤을 때 G리그는 절대로 한국 같은 수비를 하지 않는 리그거든요. 그 페리는 시즌 내내 그런 리그에서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페리의 개인 기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응도가 매우 떨어질 것 같아요. 마레이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LG가 페리의 개인 기량은 좋지만 조상현 감독님이 좀 많이 소가리를 좀 많이 하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페리 병수가 꽤 클 것 같아요. 개인 기량과 별개로. 예. 거기에서 저가 이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죠. 조상현 감독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그 디테일이거든요. 그렇죠. 100% 디테일이고 그래서 이제 되는 걸 맞추는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 LG는 지금 퍼스트 유닛 그리고 세컨 유닛을 동시에 활용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런 변화가 그럼 세컨 유닛 쪽으로 맞추면 돼요. 전희철 감독이 세컨 유닛 그 단테 커닝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LG는 분명히 레지 페리를 그런 식으로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지 페리를 뭐 30분 이상 뭐 1옵션처럼 생각하지 않고 20분만 견뎌줘. 나머지는 커닝햄이 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를 만들어 올 텐데 물론 그게 이동희 기자 말한 것처럼 LG 기본적인 이제 정규리그 때였던 경쟁력보다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SK가 이 LG의 그 낮아진 부분을 허들을 넘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SK가 6강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코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고 지금 최준영이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최준영이 들어왔을 때 SK가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준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냉정해 보면 많았어요. 맞아요. 한 50% 정도 성공 확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티각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최종 5차전 갔을 때는 아무래도 로테이션 멤버가 좀 더 좋은. 물론 이제 코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김선영 원희가 지금 SK 5차전에서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긴 하지만 LG는 지금 미친 선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구탕도 그렇고 왜냐면 그쪽 사이드에 지금 SK는 문제가 있어요. 뭐 최보경이나 허일영이 최보경이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KCC가 기본적으로 라거나가 드롭백 수비를 할 때 또는 또한 톰슨이 이제 해치앤백을 할 때 김선영이 2대2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분영이 뭔가를 받아먹은 거이고 그래서 이 LG와의 경기에서는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을 거고 반면에 LG는 지금 포워드 자원이 뭐 정희재 서민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탕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탁탁 튀어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LG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말이 길었는데 이게 그만큼 좀 복잡다단해요. 저는 이동 기자 말 뭐 거의 90% 이상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 살짝의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키플레이를 보면 저는 레지 페리와 자밀원이 전 레지 페리와 최준용 그렇습니다. 네. 네, 시리즈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거고. 이 선수들. 그다음 미친 선수 저는 김준일과 오재현. 김준희가 오재현 네. 미쳐야 되는 선수로도 네네. 보시는 거죠. 네, 미쳐야 되는 선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관희와 원희.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SK는 결국에는 김선영, 원희 이 라인이 그냥 계속 그 100% 위력을 계속 가동해 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페리의 수비 약점을 원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예, 완전 이제 말씀하신 게 저도 그 부분 너무 동의하고 저는 LG 이관희가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수비대는 아바렌토스 같거든요. 예, 진짜로. 수비대는 아바렌토스. 와 와든다. 그렇죠. 수비는 아바렌토스 같아요. 근데 이관희가 제가 볼 때는 아바렌토스 워낙 소위 말해서 똥을 쌌기 때문에 6강에서 이관희가 지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슛 셀렉션이 약간 좀 불안하긴 하고 그런 결이긴 한데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관희 선수가 수비는 워낙 잘 해주니까 괜찮고 공격에서 이 선수가 조금만 이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사실 LG 외곽 자원 중에 이관희 같은 폭발력 가진 선수가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비를 네. 찢어 놓을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이재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관희 쪽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관희의 3점이나 그런 과감한 샷 셀렉션이 통하기 시작하면은 LG가 주도권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관희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LG 3승 2패, 떨립니다. SK 3승 1패. 예. 뭘 해도 예. 욕 먹겠는가? 저희 뭐 어쩔 수 없죠. 저희는 그럴 운명입니다. 예. 창호는 가지 말아야겠다. 저는 하지 말아야겠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